개발 지역의 토지 보상금 지원 시스템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정년 65세 연장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다음 주 또 파업에 들어갑니다. 회사 사정은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인상되면서 은행 보험주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과 달리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중국과 일본 금융당국과 고위급 회의를 열고 금융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통 화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4년 만에 공공택지 개발이 재개되면서 개발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에선 토지 보상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금 지원 시스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5년간 총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성남 금토, 남양주 진접 2지구 등 우선 9곳이 공개됐는데 땅 주인들은 벌써부터 보상비를 얼마나 받게 될지 관심이 큽니다. 토지 보상은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 각 한 명씩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평균을 내 결정합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은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매해 1000건이 넘는 이의 재결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2번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올해 1103건, 2016년 1147건, 2015년 1091건의 이의 재결이 접수됐습니다. 이의 재결은 최초 이의 신청을 뜻하는 수용 재결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한 번 더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해 1000명이 넘는 땅 주인들이 보상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1000여 건 가운데 보상비를 더 받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 작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토위 관계자는 통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토지보상 대상자 중 절반가량이 이의 신청을 하고 있고 이 중 70%가량이 5에서 10%의 보상비를 더 올려받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하면 불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감정평가로 나온 것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엔 행정심판법에 불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처음부터 토지 보상을 할 때 땅 주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의 신청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구제수단으로 작동돼야 하지만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론 정부가 만들어 놓은 보상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토위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생활보상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토지보상법이 개정돼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다음 주 또 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년 65세 연장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 카드를 또다시 꺼낸 겁니다.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사정은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노조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연속 총 11시간의 부분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올 들어서만 10번째 파업입니다.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이 난항을 겪자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일손을 놓겠다는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0세입니다.
임금의 경우 기본금 7.2%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현대차 실적은 차량 판매가 급감하면서 순이익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인 1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6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일간 파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4만 2천 대, 3조 1천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올해 역시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은 65만 193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1%나 줄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은 13%, 중국은 34.5%나 줄었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동반부진에 빠지면서 현대차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 사정은 나몰라라 한 채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임단협 협상이 사상 처음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귀족노조, 강성노조의 대명사가 된 현대차 노조. 경영 악화에도 제밥그릇 타령만 하는 돈 없는 폭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어제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전통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보험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예상과는 정반대로 오늘 은행보험주가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추가금리 인상 신중론에 시장이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로 버는 수익인 예대 마진이 증가해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한 다음 날인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은행업종지수는 어제보다 2.81% 떨어졌고 코스피에 상장된 은행 종목 10개 중 8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하나금융지주는 3.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신중론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부가 금통위의 금리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며 금리 추가 조정 여부는 경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지난달 초부터 시장에 선반영된 데다 금리 인상 속도마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 수익 개선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커져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은행주와 함께 금리 인상 최대 수혜주로 예상되던 보험주도 코스피 상장사 11곳 중 재보험사 코리안리를 제외한 10곳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신중론에 대한 실망감에 오늘 보험업종 지수는 2% 이상 하락했고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주와 보험주가 약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과 함께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NH투자증권은 미 연준이 이달과 내년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국내 기준금리도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주의 수익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인천 송도에서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와 일본 금융청과 함께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중일 삼국의 금융정책 경험과 방향을 공유하는 협의 채널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가상화폐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각국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상화폐의 위상과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경험과 방향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국 금융당국 부기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김영봉 금융위 부위원장, 중국의 왕자오싱 은가미 부주석, 일본 히미노 료조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눈길을 끈 화두는 가상화폐였습니다. 김영봉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등 급격하게 발전하는 금융혁신에 대해 관리하기에는 너무 작았던 분야가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큰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버금가거나 능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투자자 피해 발생이나 탈세 악용 우려 등도 커진 탓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해 나가야 할 각국 금융당국의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일본은 지난 4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버 용량과 자본금을 요구하는 인가 기준을 마련해 가상통화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11곳을 승인했습니다. 무작정 막기보단 새로운 흐름을 인정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는 목적입니다. 중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위안화로 찾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로 사실상 거래를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투자 상품이나 화폐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와 불법 거래 방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3국의 규제 편차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투자 위험을 한 국가에 쏠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SH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별도 분리에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수협은행은 첫 돌을 기념해 오늘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적과 앞으로의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SH수협은행이 내년도 연간 단기 순이익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의 성장을 토대로 연간 3천억 원 수준의 세전이익을 창출하여 공적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수협의 정책성과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원 기능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수혈받은 뒤 아직 127억 원밖에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110만 명가량의 고객도 내년 200만 명까지 늘려 고객 중심의 영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IT 기반 영업과 점포 주변을 대상으로 한 점세권 영업, 리테일 예금 및 대출에 대한 금리 우대, 해수부 유관기관 거래 유치, 고객 사은품 등 영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수협은행은 올해 10월 말 기준 세전 단기 순이익 2,1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는 2,65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말보다 1,864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10월 말 기준 총 자산은 31조 9,089억 원, 원화 대출금은 24조 3,068억 원, 원화 예수금은 20조 5,0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전년 말보다 0.37%포인트 하락한 0.85%를 기록했습니다. 수협은행은 앞으로 경쟁력 있는 강한 은행을 경영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5대 과제는 자율경영 기반 구축, 소매금융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및 내실 경영, 수익 창출 기반 확대, 강한 기업 문화 구축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지난달 배추, 무 등 채소류와 도시가스 요금의 하락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2달째 연중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는데 이는 작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배추, 무 출하량 증가로 추락한 채소류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폭을 끌어내렸습니다. 채소류는 14.6% 하락했는데 이 영향으로 전체 물가 상승폭이 0.2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4%나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폭을 0.06%포인트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물가는 국제 유가 변동과 조류 인플루엔자 재발 등 위험 요인이 있으나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일부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수급 관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496억 7천만 달러를 수출해 역대 11월 중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9.6%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 누계는 5,24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반 기계 수출이 사상 최대, 반도체는 역대 2위를 기록하면서 올해 누계로 두 가지 품목 모두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11월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3분기까지 수출이 우리나라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7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로 인해 329만 개의 분량이 일감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600조 원인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회이사의 찬성표를 던져 노동 이사제 논란을 일으켰듯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도 커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해 뒷걸음한 겁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는 내려갑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를 연 3.59에서 4.7%로 공시했는데 이는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던 어제와 비교해 0.03%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는 변동이 없었지만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채 5년물의 3일치 평균금리가 2.57%에서 2.54%로 0.03%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 주택대출금리는 0.03%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금리를 바꿔 아직 금리 변동의 영향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독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을 방문해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아직 130명의 해고자가 남아있는데 회사는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대표이사가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타이어의 본격적인 오너가 3세 경영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개의회를 앞두고 연하우표 2종 총 65만 6천 장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연하우표에 반려동물인 개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면 소멸되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그런 거 체크 안 해봐요. 5만 점 받아놓고 만점 사용했던 것 같아요. 포인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사용하더라도 아직 포인트를 거의 쓰지 못했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등급에 따라 4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시민들은 왜 사용하지 않을까?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불편해가지고 따로 번거롭잖아요. 자꾸 키고 그러는 게 그래가지고.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사용기한은 1년, 소멸까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남았는데요. 잘 활용하면 1포인트당 1원씩 사용할 수 있는 아까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한 달간 탈탈 털어 쓰는 방법. 오늘 샌즈라이프에서 알아봅니다. 우선 아예 포인트를 사용해 본 적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의 멤버십 애플리케이션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어플을 깔고 가입을 하면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제휴처에 가서 계산을 할 때 이 어플에 바코드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통신사마다 요금제마다 주어지는 포인트가 다르고 제휴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도 다른데요.
편의점이나 영화관, 빵집, 커피숍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쇼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휴처에서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통신사 포인트를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는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SK텔레콤은 CU와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KT는 GS25와 이마트24에서, LGU플러스는 GS25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한 달간 통신 포인트를 몰아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요. 통신사들은 포인트를 활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살 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다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면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만 5천 원 하는 화장품을 9,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15%는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어 8,400원이면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필요한 상품이 없다 할 때는 상품권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마트 상품권을 살 때 포인트로 구매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요. 현금 9만 5천 원에 멤버십 포인트 1000점을 사용해서 10만 원권의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더라도 기간 안에만 사용하면 되니 유용합니다. 통신사별로 특징적인 서비스를 짚어보면 SK텔레콤에서는 자동차 관련 혜택이 좋은데요. 키 멤버십 가맹점에서 주유할 때 리터당 20원 할인이 가능하고 무료 세차도 3, 4회 가능합니다. 또 엔진오일도 무료 또는 50% 할인이 됩니다. KT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LTE 데이터 충전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100MB 쿠폰은 1,800포인트로 2GB 쿠폰은 18,000포인트로 신청할 수 있고 한 달에 30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2배로 제휴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LGU플러스는 가입자가 직접 혜택을 고를 수 있는 날 위한 멤버십이 있는데요. 영화나 푸드, 교통 중에 선택하면 내가 주로 사용하는 데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많은 포인트를 사용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통신사들은 남는 멤버십 포인트로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룰렛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포인트가 남아서 걱정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포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통신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60%가 소멸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남은 기간 한 달입니다. 빠르게 핸드폰 멤버십 어플을 켜고 나에게 맞는 혜택이 뭔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칼바람에 올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드는 데다 맑은 하늘에 이불 역할을 해주는 구름이 없어 기온이 더욱 떨어졌는데요. 서울이 영하 7.6도, 파주는 영하 12.9도로 더욱 낮았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낮았는데요. 계속해서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파주를 비롯한 곳곳에서는 영하 10도에 달하는 맹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은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대구 영하 3도의 강한 추위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추위에 대한 대비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에 서울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아침 기온 강릉 울진 영하 2도 등으로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대구 영하 3도 등으로 낮아 무척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상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1년 중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절기인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